자, 조건부 확률.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우리 반이 이렇게 있어. 우리 학급에 우리 반에 남학생이 있고 뭐 여학생이 있고 이렇게 있겠지, 그지? 그치? 그럼 그 중에 안경 쓴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지? 안경 쓴 아이들. 요게 안경 쓴 남학생이고 요게 안경 쓴 여학생이다.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남학생들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 이걸 물어보는 거야. 자, 내가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쓴 학생. 그러면은 너네들이 헷갈리는 거는 요 교집합이 헷갈려. 교집합이랑 우리 조건부 확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학생인 것을 전제로 안경을 쓴 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응? 잘 들어봐.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쓴 학생, 이게 교집합에 대한 확률이고, 남학생인 것을 전제로 안경을 쓴 학생에 대한 확률, 이게 밑에 있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우리가 구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분모야. 남학생인 것일 확률, 남학생일 확률 분해. 위에 분자는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쓴 확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분모가. 자, 이거는 뭐냐? 얘는 뭐냐?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쓴 확률. 교집합이 이거지. 요거지, 그지? 얘랑 얘의 차이점은 뭐냐면 위에 거는 있잖아. 이 분모가 이 전체 반학생들 분의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쓴 확률, 이걸 말하는 거고, 이 전체를 내가 뭐 S라고 할까? S분의, 얘를 뭐라고 할까? 뭐 A라고 할까? S분의 A를 말하는 것이고, 얘는 남학생인 것을 M이라고 할게. M인 것 분의, 여기가 A라 그랬지, 그지? A를 말하는 거야. 차이점 알겠어? 이 분모에 대한 차이점이 있어. 여기.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뭐다? 어떤 조건을 주는 거지. 남학생들, 우리 반에 있는 남학생들 중에서 안경을 쓴 학생의 확률,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위에 있는 것은 그냥 남학생 중에서 안경 쓴 아이들의 확률, 이건데, 얼핏 보면은 용어가 비슷해서 둘이 구별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뭐가 다르다? 분모가 다르다. 얘는 우리 반 전체 학생들 중에서 남학생이면서 안경을 쓴 애들을 말하는 것이고, 이거는 남학생인 것들 중에서 안경 쓴 것들, 요 차이가 있단 말이지.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얘기할 때 전제가 되는 거를 뒤에 써요. A가 일어난 것을 전제로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느냐. A가 일어날 확률분의 A와 B의 교집합이 일어날 확률, 우리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표현을 바꿔서 B가 일어난 것을 전제로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바뀌었지? A하고 B가. 그거를 갖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B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우리는 해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맞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게 둘이 똑같지, 그지? 그럼 얘가 이렇게 곱해질 거 아니야? 따라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라는 것은 A가 일어나고 곱하기 A가 일어난 걸 전제로 B가 일어날 확률인 것이고, 여기에서 본다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이걸 곱하잖아, 그지? 그럼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난 걸 전제로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한 것이 되겠다, 요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어떤 추첨함이 있어. 이 추첨함에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데, 제비, 날아다니는 제비 말고 제비 뽑기 할 때 제비, 그 제비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서 당첨 제비가 3장이 있어. 3장은 당첨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먼저 하나를 뽑았어. 그럼 꽝이 됐든 뭐 당첨이 됐든 내가 먼저 뽑았어. 그 다음에 뭐 다른 사람이 또 뽑고. 이게 조건부 확률인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뽑았어. 내가 뽑았는데 내가 뽑은 거를 다시 집어넣지 않아. 그걸 뭐라 그래? 비복원 추출이라 그래. 추출을 할 건데 복원하지 않는다는 말이야. 다시 돌려놓지 않는다는 말이야. 그럼 내가 먼저 하나 뽑았어. 이 제비에서. 그러면 이 제비에서 내가 당첨을 뽑았던 꽝을 뽑았던 환경이 바뀌었지. 그치? 그럼 내가 뽑은 것을 전제로 그 다음 사람이 또 뽑을 거 아니야. 바뀌었잖아. 환경이. 그게 이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란 말이야. 내 말 이해돼? 근데 만약에 복원 추출이다. 다시 돌려놓는 거야. 그럼 내가 뽑았어? 그럼 당첨이든 꽝이든 다시 집어넣어. 그러면 내가 뽑은 거랑 내가 뽑지 않은 거랑 상황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다시 돌려놨으니까. 그치? 그거는 내가 제비뽑기를 한 것에 대해서 내 다음 사람이 하는 것에 영향을 미쳐 안 미쳐? 안 미치지? 그거는 좀 이따가 배울 거야. 독립사건이거든 그거는. 이건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야. 이 조건부 확률은. 그러면은 지금 봐봐. 내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당첨제비가 3장이 있어. 그러면 이게 그냥 너무너무 중요한 당첨이라고 생각해봐. 그냥 로또 복권이라고 생각해. 10장 중에 3장이 당첨인데 당첨되면 100억 준다 그래. 그럼 누가 나보고 너 4번째로 네가 뽑아 이래. 그럼 4번째로 뽑고 싶어? 당첨이 3개인데 4번째로 뽑으면 앞에 3사람이 왠지 다 뽑아갈 것 같지, 그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먼저 하건 B가 먼저 하건 확률은 어떻다? 똑같다. 그지? 그러니까 순서에 상관이 없단 말이지. 그게 왜 순서에 상관이 없는 결과가 일어나냐면 저번 시간에도 보여줬잖아. 먼저 뽑는 사람이 당첨을 뽑을 수도 있고 꽝을 뽑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 꽝은 몇 장이 있어? 7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당첨제비를 뽑은 사람이 처음에 당첨을 뽑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당첨될 확률은 줄어들겠지만 얘가 꽝을 뽑았다면 그 다음에 내가 당첨될 확률은 커지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확률적으로는 차이는 없다. 근데 확률적으로 차이가 없어도 심리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죠. 그지? 쫄리잖아. 남이 뽑아가면. 자, 조건부 확률 봅니다. 100페이지. 자, 너네들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면 돼요. 요 표현. A가 일어난 것을 전제로 B가 일어난다면 PA분의 PA와 B의 교집합이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101페이지의 밑에 보면 2번의 확률의 곱셈 정리. 지금 방금 선생님이 표현한 거 있죠?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이게 곱셈 정리야. 곱하잖아. 둘이. 그지? 둘이 곱하잖아. 곱셈 정리다. 자, 필수예제 1번의 예를 들어볼게요. 자, 1번에 보면 PA가 5분의 2야. A가 일어날 확률. PB는 2분의 1입니다. 자, B바 A가 4분의 3일 때 P, A 여집합과 교집합, B의 여집합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럼 우리는 요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거는 확률에 의해서 1에서 A와 B의 합집합을 빼주면 된다는 거지. 여집합이니까. 그럼 우리 얘만 구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야? P, B바 A라는 것은 A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A와 B의 교집합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게 얼마나 그랬어? 4분의 3이라 그랬고, PA가 5분의 2죠. 따라서 A 교집합 B는 5분의 2 곱하기 4분의 3이구나. 10분의 3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은 이 합집합은 어떻게 구하니?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와 B의 합집합 이렇게 하면 이게 교집합 이렇게 하면 나오잖아. A는 얼마? 5분의 2, PB는 얼마? 2분의 1, 교집합은 얼마? 10분의 3 나왔지?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된다는 거. 밑에 것도 직접 해봅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필수 예제 2번. 필수 예제 2번. 자, 오른쪽 표는 고등학교 A, B 두 학급의 50명을 대상으로 안경 쓴 학생을 조사해서 나타낸 것이다.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자, 밑줄. 임의로 뽑은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 거기다가 2라고 해. 2. 밑줄 치고 거기다 2라고 써놔. 사건에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조건부 확률에서는 문제에서 주어진 사건에다 이름을 붙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 그래야 이 글자로 되어져 있는 이 문제를 우리가 수식화할 수 있거든. 자, 임의로 뽑은 학생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이것을 영어 2라고 합니다. 이벤트야. 이벤트. 자, 그랬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이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P 뭘 전제로 임의로 뽑은 학생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다는 것을 전제로, 그지? 그러니까 2를 전제로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이었을 확률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지? 조건부 확률은 이렇게 수식화해 주는 게 중요해.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것처럼 P2분의 PA 교집합 2라고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 맞아? 자, 그럼 여기서 잘 들어. 이 기초가 중요해. P2라는 것은 내가 이 이름 뭐라고 정의했어? 안경 쓴 학생을 2라고 정의했잖아. 그지? 안경 쓴 학생은 A반에 속하는 안경 쓴 학생일 수도 있고 B반에 속하는 안경 쓴 학생일 수도 있거든. 내 말 맞아? 그러면 확률을 구해보자고. A반에 속하면서 안경을 쓴 학생 얼마니? A반에 속하면서 안경 쓴 학생 얼마예요? 25분의 16이지? 맞아? 그 다음에 B반에 속하면서 안경 쓴 학생 25분의 4인가? 맞지? 그럼 결국은 얘는 뭐야? 이거잖아, 그지? 25분의 20분의 25분의 16 이렇게 맞습니까? 이해되지? 지금 밑에 이 답에서는 A랑 B랑 뭐 정의를 이상하게 해놔서 헷갈려 지금. 이 문제 해설에서 뭐라 그랬어? 안경 쓴 학생의 사건을 A라 그랬고 A 학급의 학생의 사건을 B라 그랬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문자를 적냐고. 그지? 안경 쓴 학생을 2라 그러고 A 학급을 A라고 하고 B 학급을 B라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맞지? 이게 본인 스스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하라고. 알아들었죠? 자, 앞으로 이제 계속 문제 풀면서 용어를 봅시다. 자, 3번. 자, 필수예제 3번 볼게요.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자, 어떤 주머니에서 흰 공이 6개, 검은 공이 4개가 들어있어요. 임의로 한 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세요. 자,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이야. 자, 꺼낸 공 2개가 모두 흰 공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흰 공 꺼낼 확률이 얼마야? 처음에 흰 공 꺼낼 확률. 처음에 흰 공 10분의
6이지.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도 흰 공을 뽑을 확률 9분의 5지. 끝난 거 아니야? 맞죠? 그치? 이게 지금 뭐, 이거 왜 이 문제 갑자기 왜 나온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처음에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 이게 PA라고 해봐. 두 번째 흰 공이 나오는 사건을 PB라고 하는데 이 PB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확률이야? A가 일어난 걸 전제로 B가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흰 공이 나온다라는 건 우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A 교집합 B라고 표현할 수 있지? A가 첫 번째 흰 공, B가 두 번째 흰 공이에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결국 뭐다?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난 걸 전제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서 이 문제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나왔다고. 별로 중요하진 않고 처음이니까. 자, 필수 예제 4번. 자,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들은 실제 학교 시험이라든지 이런 데 나오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왜? 너무 쉽거든. 지금 너네들 이거 처음 배우는 거니까 개념을 익히게 하려고 이렇게 문제가 단계적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문제는 저 뒤에 있는 형태들이 나와. 왜? 한꺼번에 다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필수 예제 4번. 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 3분의 2예요. 106페이지. 자, 그러면 먼저 사건의 이름을 정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자.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된다. 비가 내리는 사건 A라고 하고 매진이 되는 사건 B라고 한번 해보자. 맞아요? 됐지 그러면? 자, 그럼 봐봐.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된다.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아니야, 이게 아니지. 비가 내리는 것을 전제로 공연이 매진될 확률, 이렇게 돼야 되지, 그지? 그죠? 그게 얼마예요? 2분의 1이네. 됐어? 자, 두 번째.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 이게 3분의 2다. 자, 비가 내릴 확률이 40%다. 비가 내릴 확률 10분의 4다. 그랬을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여라. PB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됐지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공연이 매진될 확률이라는 것은 비가 왔을 때 공연이 매진되거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공연이 매진되거나 이렇게 두 가지의 확률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이 조건부 확률은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될 거고 이게 2분의 1이라며. 그럼 PA가 얼마라 했어? 10분의 4니까 5분의 2잖아. 넘어와서 5분의 2. 따라서 5분의 1이네. 얘가 5분의 1이야. 맞죠? 그럼 얘는 B가 오지 않는 것을 전제로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야. 이게 얼마야? 3분의 2야. 자, B가 오지 않을 확률은 B가 올 확률의 여사건이지. B가 오거나 B가 안 오거나 둘 중에 하나지 뭐. 그지? 눈이 오는 것도 있나? 눈이 오는 건 B가 안 오는 거야. 그지? 이거 얼마? 10분의 6. 왜? 얼마 전에 보니까 우박 내리던데 하늘에서. 곱하면 얼마야? 5분의 3? 5분의 2네. 그치? 그럼 이게 5분의 2잖아. 이게 5분의 2야. 맞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매진될 확률은 뭐다? 5분의 1 더하기 5분의 2 해서 5분의 3이다.
이런 거 왜 하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봐요. 비가 올 때에 비가 오는 것을 전제로 매진될 확률을 구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우리는 아니 매진되었던 것을 전제로 비가 왔을 확률을 구하라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매진된 거 분해 비가 왔을 때 매진될 확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조건부 확률은. 그러면 이 분모를 구할 때 매진이 되는 경우가 분모에 와야 되잖아. 매진이 되는 경우는 비가 왔을 때 매진이 되거나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매진이 되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얘는 그 중에서 얘를 여기다 분자에다 올려주고 이 두 개를 분모에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 조건부 확률의 그 패턴은 이런 패턴들이 대부분이야. 분모에는 두 가지 경우를 다 놔두고 분자에 한 경우만 갖다 올리는 거지. 자, 다음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없네? 142번 밑에 확인 체크 볼게요. 봐봐, 이 개념 원리 자체가 문제가 적단 말이야. 그러니까 RPM을 좀 많이 풀어야 된다고. 자, 142번 볼게요. 자, 두 대의 기계를 가지고 있는 A, B를 가지고 있는 공장에서 자, 어떤 공장이 있는데 공장에 A 기계랑 B 기계랑 두 개를 쓰고 있대. 자, 그런데 전체 제품 중에서 40%는 A 기계에서 만든대요. 10분의 4를 A 기계에서 생산하는 거지. 그러면 10분의 6을 B 기계에서 생산할 거야. A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자, A에서 불량품 2라고 하자. 에러. 원래 내가 2라고 하는 거는 왜 주로 2라고 하냐면 이벤트 여기에 2를 쓰는 거야. 그 중요한 사건. 이 물건이 A 공장에서 만들어졌을 사건. 이건 중요한 사건이 아니잖아. B 공장에서 만들어질 사건. 이건 중요한 사건이 아니잖아. 불량률일 사건. 이건 중요하잖아. 그치? 그래서 그 불량률을 이벤트라고 한다고. 내가 2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얘는 5%야. 이건 100분의 5네. 얘는 100분의 3이야. 됐죠? 그러니까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이거고 B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이 이거야. 그럼 문제에서 자, 봐봐. 내가 밑줄 치라 그랬잖아.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여기까지 밑줄 칩니다. 임의로 한 개의 제품을 택하였더니 불량품이었을 때 밑줄 치라고. 쳤어? 그 밑줄 치고 뭐라고 써? 2라고 쓰라고. 조건부 확률에서 뭐가 중요하다? 사건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사건에 이름을 붙여줘야 수식화를 할 수 있고 수식화를 해야 문제를 체계적으로 풀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되어져 있는 이런 문제에서 수식화 못하면은 정리가 안 된다고 문제가. 그럼 봐봐.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A에서 생산되었을 확률을 구하여라 그랬잖아. 그러면은 뭘 물어보는 거야? 불량품이 나왔다는 것을 전제로 그 물건이 A 기계에서 만들어졌을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가라고. 그러면 이것은 수식을 쓰면은 P2분의 PA 교집합 2를 의미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렇다면 요 불량품이 나오는 이벤트는 이게 바로 조금 전에 문제에서 다뤘던 내용이잖아. 이 불량품은 어떤 경우가 있어?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거나 B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왔거나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이 중에 얘를 어떻게 한다? 분자에 올릴 거라고. 그럼 문제가 끝난다고. 이해되지? 안 돼? 되지? 자, 그러면 A 기계에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은 뭐니? 10분의 4 중에서 100분의 5가 A 기계에서 불량이 나오는 거 아니야.
맞습니까? 더하기 비기계 10분의 6에다가 곱하기 불량품 100분의 3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 두 개를 더한 게 분모고요. 이 앞에 거 하나가 분자에 올라온다고.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라고. 이해됐지? 됐어? 조건부 확률은 항상 다 이런 패턴이에요. 여기에 대한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뒤에 연습 문제에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문제들은 쭉 풀어보면 되고 사건의 독립과 종속으로 갑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건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사건은 어떤 A라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B라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지? 자, 서로 어떤 두 개의 사건이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두 사건을 서로 종속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종속관계에 있는 거야. 그런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할 때 우리는 그 두 개의 사건을 독립관계에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자, 그렇다면 잘 봐봐. 우리가 아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표현했어요?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 그지?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도 표현했어? 뭐 B가 먼저 일어나거나 B가 일어나는 걸 전제로 A가 일어나거나 이렇게도 표현을 했지. 같은 표현이었잖아. 그럼 잘 봐봐. 얘를 가만히 봤을 때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면 A하고 B가 서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A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B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어? 내가 주사위가 두 개가 있어. 주사위. 하나를 던졌어. 그리고 나머지 또 하나를 던질 거야. 그러면 첫 번째 던진 게 짝수가 나오든가 홀수가 나오든가 이 두 번째 던지는 거에 영향을 미쳐? 안 미치지. 이런 두 가지 경우를 뭐라 그래? 독립적이라고 얘기한다고. 이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이 조건부 A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B가 일어날 확률은 졸지 마. 곱하기 얘는 A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전제로 B가 일어나는 거하고도 결국 똑같다는 얘기 아니야? 독립이니까 A가 일어나든가 말든가. 그지? 맞지? 친구가 어디서 자빠져 자든가 말든가 나는 공부하는 거지. 영향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건 결국은 A와 전혀 상관없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도 결과는 같지 않느냐 이거야. 이게 독립이야. 어떤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 곱하기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라고. 이게 독립이라고. 그래서 앞으로 너네들이 문제를 풀 때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문제가 독립이다라는 느낌이 들잖아. 그러면 그 문제 위에다가 얘는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구나. 이걸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 돼요. 독립이라면.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또 한 가지 떠올려야 되는 거 뭐가 있을까? 네. 또 한 가지 떠올리는 거. 캘린더에 이름이 가진 이벤트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배반 사건이다 라고 하면은 두 개 A라는 사건과 B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 자, 이거는 비교하라고. 컴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참조하라고. 참조하다라고 할 때 컴퍼라고 하잖아. 그지? 모르지? 아는 사람. 배반 사건이다. 어떤 A하고 B라는 두 개의 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어떻게 표현해?
A와 B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이거 항상 떠올려야 된다고. 두 개의 사건이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두 개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양립할 수 없다. 컴패터블인가? 나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 맞아? 맞아? 컨이야 컴이야? 기억이 안 나. 부정은 인컴패터블이 아니냐? 맞지? 인컴패터블. 맞아. 임은 아니지, 그지? 인컴패터블. 양립할 수 없는 배반 사건인 경우에 인컴패터블 하다고.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글씨도 못 쓰네. 이제 문맹이 다 됐네. 맞나? 맞니? 아님 말든가. 자, 그래서 독립은 독립은 뭘 떠올려라? A와 B의 교집합이 PA 곱하기 PB다. 이걸 떠올리면 무조건 독립이라고 이게. 자,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잘 봐봐. 일단 뒤에 문제부터 한번 봐볼게. 필수예제 6번 한번 보세요.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고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고 했어. 자, 그럼 A라는 사건 확률을 구해볼게. PA는 2분의 1이죠. PB는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3 이하 1, 2, 3이지, 그지? 그럼 이것도 얘도 2분의 1이네. 자, PC. C는 2 또는 5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니까 6분의 2 하면 얼마야? 얘는 3분의 1이구나. 됐죠? 자, 문제 잘 봐. 다음 보기 중에서 서로 독립인 사건만을 골라라 그랬어. 자, 그러면 너네들 자 기억 잘 보세요. 공부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잘 봐. A와 B가 서로 독립이냐? 이걸 해결해야 되면 머릿속으로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영향을 못 미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A라는 사건은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얘는 홀수. B라는 사건은 3 이하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럼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서로 영향이 있나 없나? 막 헷갈리고 독립인가 아닌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A와 B가 독립인지 알아보려면 A와 B의 교집합이 PA 곱하기 PB가 되는지만 확인해 보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PA의 확률 얼마? 2분의 1이고 PB의 확률 얼마?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다. 자, 홀수의 눈이면서 동시에 3 이하의 눈인 거 뭐 있어? 1, 3, 그지? 그럼 얼마야? 두 개네. 전체 몇 분의? 6분의 2잖아. 그지? 그럼 얘는 3분의 1이지? 얘는 얼마야? 4분의 1이지? 같아 틀려? 틀리지? 이거 종속이라고. 이렇게 수식으로 파악해야 된다고. 오케이? 니은 A와 C를 보자고요. 자, PA 교집합 C는요. PA 곱하기 PC가 될 것인데요. PA 얼마야? 2분의 1이고 3분의 1이니까 6분의 1이라 이거지. A와 C의 교집합 홀수이면서 C는 뭐냐? 2 또는 5. 2 또는 5 중에서 홀수 뭐야? 5지? 한 개네. 6분의 1이네. 얘 6분의 1이네. 6분의 1. 맞네. 독립. 이해돼? 이렇게 수식으로 확인해야지 구체화되게 됩니다. 너네들 있잖아. 그 명제 배우잖아. 명제. 명제 배우면서 대우명제 이런 거 배웠지. 예전에. A이면 B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 대우명제가 뭐야? B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A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잖아. 어떤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반드시 참이다 이런 거였잖아, 그지?
내가 요거를 있잖아. 선생님이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교양 과목 중에 논리학이라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 논리학. 이 학점 잘 준다 그래가지고 논리학이라는 걸 들었어. 하도 학생이 많아서 출석을 안 해도 교수님이 모른다고 빼먹어도 되고 수업 안 들어도 되고 무조건 점수 잘 준다 이래서 들었는데 그때 내가 깨달았잖아. 고등학교 때 왜 명제를 배우는지. 그 대우명제, 원명제, 대우명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엔 이라고도 하고 역이라고도 하고 대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썼거든. 그게 고등학교 과정에서 없어졌을 뿐이지 실제로 있어 그런 표현들이. 이 논리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니까 있잖아. 우리가 명제를 배울 때 굉장히 언어로 표현할 때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 근데 그 언어를 전부 기호화 시켜가지고 그 원칙이 하나 있잖아. 원명제가 참이면 대우명제도 참이다. 이 원칙을 적용해가지고 그 문장을 분석을 하니까 되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문장이 참거짓이 딱딱딱딱 드러나더라고. 그게 논리학이더라고. 얘도 마찬가지야.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A와 B의 교집합은 A의 확률 곱하기 B의 확률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언어적으로는 혼란스러운데 수치적으로는 명확하다고. 내 말 이해되지? 이게 과학이고. 네? 자, 필수제 7번. 내용도 참 어렵지도 않은데 참 되게 쉬운 내용을 가지고 복잡하게 얘기하려니까 힘드네. 자, 필수제 7번. 자, 두 사건 A와 B가 독립이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 한번 봐봐. A와 B가 서로 독립이래. A와 B가 독립이래요. 그러면은 우리는 머릿속으로 A하고 B가 서로 전혀 영향을 못 미쳐. 그러면 그럼 우리는 A와 B의 여집합은 서로 어떨까? A의 여집합과 B는 또 어떨까? A의 여집합과 B의 여집합은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얘네들도 과연 각각 다 독립일까? 그치, 이런 의문이 좀 생기잖아. 그치? 자, 그러면 A와 B가 서로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교집합이 PA 곱하기 PB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이걸 딱 전제에 두고 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지. PA 교집합, B의 여집합도 과연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 되는가? 이것만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직관적으로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면은 A하고 B하고 독립이면 왠지 여집합끼리도 다 독립일 것 같지 않아요? 그치? 뭐 상관도 없다며. 그잖아. 뭐 저쪽 동네에서 불이 나든 뭐 지진이 나든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다며. 그지? 그러니까 보면은 이 교집합에 이거 뭐야 이거 결국 이거 차집합이지. 이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이거는? A에서 이거 아니야? 맞지? 이건 A고 이거 뭐야? 독립이라며 둘이. 독립이라며. 그럼 PA 곱하기 PB가 될 것이고 PA로 묶어주면 1-PB가 될 것이고 1-PB는 여집합 여사건 아니야 이거. 그치? 그럼 PA 곱하기 PB의 여집합과 같은 거 아니야 이거. 독립 맞네. 그치?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얘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해보면 다 똑같습니다. 해봐. 요거 한번 해볼까 요거? 얘는 똑같으니까 요걸 한번 확인해 보자고. 요거 그러면은 드 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1-PA와 B의 합집합으로 만들 수 있죠? 1-A와 B의 합집합이라는 것은 PA 더하기 PB에서 PA와 B의 교집합으로 만들 수 있죠?
여기까지. 이 둘은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1 마이너스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PB라고 할 수 있지? 맞아? 요거 마이너스 다 밖으로 빼서 정리하면 PA 곱하기 PB에서 마이너스 PA 마이너스 PB 더하기 1이라고 정리할 수 있지? 그지? 요거 이렇게 묶을 때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부정방정식 배울 때 괄호 2개 딱 치면서 PA 곱하기 PB니까 한쪽에다가 PA 써주고 한쪽에다가 PB 써주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하면 요식이 나왔지, 그지? 맞아? 요거 자리 바꿔도 되지? 동시에 둘 다 부호에 영향 못 미치지? 그러면 1 마이너스 PA 1 마이너스 PB니까 결국은 PA의 여집합 곱하기 PB의 여집합이네. 아, 얘네 둘이 교집합을 했더니 생겼다, 그지? 여집합 길이도 독립이더라. 이해돼? 너네들한테 뭐 이런 걸 증명하라고 뭐 문제가 나오겠니? 그지? 뭐 학교 내신에서 만약에 그래 나올 수는 있겠지. 뭐 서술형 문제 중에 뭐 A와 B가 독립일 때 A와 B의 여집합도 독립임을 보여라. A 여집합과 B의 여집합도 독립임을 보여라. 뭐 나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다? A하고 B가 독립이라면 그것의 여사건들끼리도 다 독립이다. 기억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필수예제 7번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할 것도 없어. 자, 뭐 그래서 필수예제 8번도 그냥 뭐 자, 어떤 시험에 갑, 을이 합격할 확률을 구하여라. 그러면은 나는 솔직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야, 어떤 시험에 갑, 을이 합격할 확률이다. 그러면은 이게 독립이니? 갑이 붙으면은 을이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그렇잖아. 정원이 정해져 있는데 10명 뽑는데 내가 붙었어. 그럼 자리 하나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게 왜 독립이냐고. 그치? 말이 좀 안 되지, 그치? 문제 어설퍼. 자, 어떤 시험에 서로 둘이 다른 시험인가 보지 뭐. 어? 다른 시험인 거야. 갑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보러 갔고 을은 저기 뭐야 사법 시험을 보러 갔어. 그러면은 갑이 합격할 확률 4분의 3이고 을이 합격할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치? 서로 다른 시험이어야 돼. 독립이라고 하면. 자, 갑과 을이 모두 합격할 확률. 그럼 뭐냐? 갑, 교집합, 을이잖아요. 둘이 곱하면 되지? 4분의 1이란 말이지.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할 확률. 갑은 합격하고 을은 불합격을 해라. 갑 얼마? 4분의 3. 을 불합격 3분의 2. 2분의 1이란 말이죠. 갑, 을 중에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할 확률? 그럼 어떻게 해? 적어도 한 명이 합격한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1에서 둘 다 떨어질 확률을 빼버리면 되잖아. 맞지? 그러면 1 마이너스 갑이 떨어질 확률 얼마? 4분의 1. 독립이라 그랬지? 을이 떨어질 확률 얼마? 3분의 2.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이해됩니까? 자, 여기서 핵심은 뭐다?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그 여집합들끼리도 서로 독립이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잠깐 쉬었다가 마지막에 나와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만 맞추면 이제 확률이 끝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조건부 확률에서는 할 얘기들이 되게 많아요. 좀 심화된 얘기를 할 게 많은데 이 심화된 얘기는 나중에 너네들이 이 확률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많이 풀어보고 나서 내가 이 통계 수업이 맨 마지막에 끝날 때쯤 해가지고 그때 돼서 좀 심화된 얘기를 같이 좀 하도록 할게요. 아직까지는 또 시그마도 진도가 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이항 정리에서도 좀 할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시그마가 좀 배우고 나서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자. 자, 지금부터 10분간 쉬었다가 다음 단원 나갈게요.